1945년 9월 8일 미군 제24군단을 실은 함대가 인천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의 승리자인 그들은 패전국 일본에 한반도에 대한 권리를 접수하고자 오는 길이었다. 한국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 그들이 첫 발을 내디딘 그 땅은 낯설고 이상한 곳이었다. The only thing I can remember was the kimchi. You could smell the kimchi. Okay. You could smell the kimchi coming from all the people. I remember that very distinctly. Okay. And it was very different. And I have some pictures taken in Seoul at that time. You can see that the women wore long flowing dresses, Okay. and the men wore horsehair hats, Okay. black horsehair hats, blouses that came down just to their waist, and they wore big flowing skirts that tied around the middle. It was nice to see the women there with their babies also. They were carrying their babies on their back, which was a little unusual because we didn't do that in the United States. Well, I've been inside some Korean houses, mostly small. I remember one Korean house that I was in was just one room. It was, I guess, about 20 feet by 20 feet. And of course, with the honey pits here and there along the, everything smelled like nobody's business. There's the picture of a mountain. So bare, no trees. It was very bare. Similar to this, which is a graveyard. It was very strange. 그들에게 한국과 한국인이 이상한 존재이듯 한국인 또한 처음 보는 미국인이 기이하기만 했다. 9월 8일 중앙청 앞에서 처음이지. 그러니까 누런 복에 지금처럼 얼굴이 누렇고 그리고 키 크고 체격이 좋고 구두에는 이제 진흙이 묻었고 뚜벅뚜벅 소리가 요란히 들렸고 이런 거죠. 얼굴들이 뭐또 하얀 데다가 저 원숭이 얼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거 무슨 고양이 새끼들 모양으로 이렇게 그 장난감 저 바구니 속에 고양이 새끼 타고 다니는 것 같다. 집사도 처음 봤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동양 사람만 보다가 서양 사람 보니까 눈 노래가지고 막 들어갔지. 또 코는 이렇게 넓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또 여자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하니까는 굉장히 거기에 그냥 공포감을 가지고 또 어떻게 선정이 됐냐면은 저 사람들이 여자들을 다 강탈한다. 이렇게 하니까는 굉장히 무서웠죠. 이튿날 총독부에서 진주연합군과 일본 측 간에 항복 문서 조인식이 열렸다. 36년간의 기나긴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미군정 시대라는 미지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날 동인천에 있던 조선차량 주식회사는 해방 직후 공장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연지 엿새째를 맞고 있었다. 이 회사는 일본이 세운 군수 공장으로 기차를 만드는 회사였다. 해방이 되어 일본인들이 떠나자 1,7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을 꾸려가고 있었다. 이 회사의 입사 2년차 작업반장인 김명식도 그날 공장에 나와 있었다. 그러나 일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다. 여기 매서 수군 저기 매서 수군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일정에 했지. 이제 그래가지고 18일 날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조선사람끼리. 우리도 무슨 대책을 기구해야 돼. 대책 기구를 설정을 했죠. 18일 날 아침에 17일 날 저녁에 연구를 더 해가지고 18일 날 아침에 들어오면서 결국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19일 날서부터는 일본 사람들이 대개 출근을 안 했어요. 우리 생각에 종업원들 대다수 그랬어요. 이제 이건 일본놈들이 갔는데
우리 결국에서 말이야 조선 사람 거 아니냐. 조선 사람 거는 우리 거 아니냐. 그럼 어쨌든 공장을 살리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주 그것은 말이야 종업원들의 것이거든. 그러나 공장을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던 이들은 모두 일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기차 만드는데 대개 일본 애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 밑에서 하는 거지. 예, 뒤치다거리만 해주는 거지. 다른 나라는 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 예. 그 일본서 데리고나 일본 공장에 나고야를 두어서 본사가 있는데 나고야에서 자꾸 폭격을 하니 던지지를 못하니까 간부를 전부 데리고 나왔거든. 그리고 말단에 있는 사람만 우리 한국 사람을 썼거든. 기차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그들 앞에 놓인 당면 과제였다. 그 무렵 서울지방철도국에서는 일본인 철도원들이 아직도 출근을 하고 있었다. 그때 2년차 기관사이던 이순복은 일본인 상급자들로부터 황급히 업무를 배우는 중이었다. 이 하급 종사원들은 한 일주일부터 안 나왔어요. 그건 뭐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간부급들은 한 달 이상을 계속 나왔어요. 철도 분야만큼 일본 사람들이 모든 핵심과 요런 전부 일본 사람들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한테 뭐 큰소리 치고 저걸 만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인기를 받고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하는 데는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순복은 16살에 입사해 3년 만에 정식 기관사가 됐다. 보통 8, 9년이 걸리는 데 비하면 놀랄만한 고속 승진이었다. 기관사 조수 시절 온전 경기와 투탄 경기에서 전국 1등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때 시점 기관차니까 이제 석탄을 투탄을 해야 합니다. 그 투탄 기량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급행을 태우느냐 화물을 태우느냐 이런 것도 거기서부터 잠깐 분간이 됩니다. 기관사가 돼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돼서 날이 새가지고 그 광야를 달릴 때 그 동쪽에서 하도짐 하는 거, 또 저녁 낮을 그 해 넘어가는 너울이 비쳐가지고 저걸 찍으면 그 촌가의 농군들이 밭에서나 논에서 이러는 그 광경이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면서 이게 내달리는 그 기분 참 스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맛볼 수 있는 것도 그 승무원이 아니면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순복은 진정으로 기관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다. 당시 이순복은 기관사로서 알아야 할 정비 기술을 2, 3개월 안에 배워야만 했다. 그러나 기차의 고급 정비는 신참 기관사 이순복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였다. 그것은 일본인 고참들만이 가지고 있던 이른바 노하우였기 때문이었다. 가령 우리가 이 나트를 조이면은 꽉 조이면 쨍 하고 울리고 덜 조이면 퍽한 소리 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균열이 간 것은 뭔가 그 소리가 그 음향이 쫙 고르게 나오지 않고 이 균열이 간 것은 지르릉 찡찡 하는 게 가다가 쭉 끊긴다든지 무엇이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게 그런 그 균열이 상태가 있다든지 덜 조였다든지 뭐 이런 것을 그 음향을 가지고 받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번 점검하면서 딱 두들지 그 음향만 들어도 이건 어디가 나쁘다. 그러니까 저걸 고쳐라 하는 것이 그 오랜 동안의 그 기량으로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그 뭐라고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그 저건데 그 옆에서 구경만 해가지고 나도 흉내만 낸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지만 그 오면 그 사람의 기술을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해방 직후에 아주 서투른 그 철도 운행이 됐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이 되는 거죠. 기차를 제대로 운행하는 것, 그것이 철도국에 그들 앞에 던져진 과제였다.
서울에서 기차를 달려 경주역에서 동해 남부선으로 갈아타면 1시간 거리에 울산이 있다. 해방 직후 22살의 정제도는 울산 성동학교에 재직 중이었다. 그는 그 무렵 해방 후 첫 개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엔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 근데 우리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말을 모르잖아. 예, 그때는 참 일본말 썼거든. 우리말 못하게 했단 말이야. 일제시대에. 못하게 해놓으니까 뭐 성도 뭐 바꾸고 뭐도 그렇게 해서 일본만 하게 해놔서. 그러나 정제도는 한글을 알고 있었다. 광주 사범 시절 그는 수업을 빼먹고 헌책방에 파묻혀 살았다. 그가 한글을 익힌 것은 바로 그 헌책방에서였다. 그것도 모르지요. 알턱 있나요. 배운 일 없더니. 나는 학교 안 가고 그냥 헌책점에 가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알지. 그러려면 나도 모르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가 있는 일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다고 내가 이 한글 써먹을 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망할 것이다 꼭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한 거야 이거. 생각지도 않게 한글을 써먹을 기회가 왔으나 한글이라는 씨앗을 뿌리기에 교실은 너무나 척박했다. 척박한 현실 중에도 미군과 함께 바다를 건너온 새로운 문물은 해방 공간에서 재빨리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해방되고 나서 이제 무슨 뭐지 음악 할 때도 없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뭐 그대로 쭉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들어오니까 아니 미군 음악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 이제 벌어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 나와가지고 미군 노래를 알아야지. 그때 노래를 뭐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처음 구해서 안 되는 게 이완마이 선생님. 미군정은 남한의 각 기관들을 신속히 접수하고 남한 전역 9개 도시에 부대를 주둔시켰다. 약 8만여 명의 주둔 미군들과 함께 아메리칸 문화는 해방 공간의 피폐한 도시와 사람들 속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만화 영화도 미국 문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소개된 신문물이었다. 미국 디즈니사의 백설공주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현함으로써 한국의 만화가들을 매료시켰다. 그게 아주 좋단 말이에요. 우선 그 일곱 난장이가 다 전부 다 성격이 달리 심술자이도 있고 뭐 두덜두덜하는 불만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일곱 사람이 전부 다 성격이 다르단 말이야. 달리 그러면서 그런 게 아주 참 놀랄 정도로 막 완벽하다 할까. 그런 그래서 만화 영화라는 건 이런 게구나. 그때 충무로 대연각 뒷길은 미군들이 주로 여가를 보내는 거리였다. 바로 그 미군들을 쫓아 거리에 화가들이 모여들었다. 할만한 건물이 하나도 없구만. 그렇지만 당시에도 바로 이게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번저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 쓰던 그걸 한자 그대로 물러받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여기에 계속 제일 번화가 있죠.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것이 이 거리의 새로운 풍속도가 됐다. 그것은 제법 쏠쏠한 수입을 보장하는 신직종으로 떠올랐다. 배고픈 화가들은 너도 나도 이 거리의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야, 나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거기 끼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수입도 괜찮았어요. 내 지금 기억에 하루에 나가서 한 평균 한 50불 정도. 당시 50불이면 큰 돈이라고. 지금 몇백 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떼돈 번다 소문 이제 고향까지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7명이나 날 따라왔어요. I thought it was great. I thought it was great. It was a great painting, really. But now I look back on it, and
I call myself Porky the Pig, you know, because I was so young, and the way it turned out is it doesn't look maybe as manly as it should, but that's the way I was at the time, and it was a real nice replica of the way I looked.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미국 물자들이 남대문 시장 등지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시절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다. 난생 처음 보는 마술 같은 물건들이 한국인의 삶 속으로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린 모기약이 없었어요. 모기약이 없고 그 사람들은 그 모기약 뿌리면 그냥 아주 뭐 정말 그냥 갖다 나체로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모기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나 친구 가운데 걸작이 하나 있어서 가가지고서 이제 그 모기약을 좀 달라고 그래야 할 텐데 이름을 알아야지 그게 뭔지.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그 보초소에 있는 군인 보고 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돌아봤단 말이야. 돌아보니까 이제 그 사람 보고 예, 붕 찹찹 하고 이제 샥샥 기범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알아들었어. 그냥 알아듣고 나니까 이제 얼른 뛰어들어가서 그 모기약을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쓴 일이 있고. 여성들의 패션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각양각색의 서양식 헤어스타일이 한국 여성들의 모습을 바꿔놨다. 머리를 이런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요. 링그, 동글동글하게 얹는 거. 이 머리를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해서 얹는 거. 또 컬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놓는 거.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런 머리를 처녀들이 요 위에다가 뭐 해요. 가루라고 해서 길게 이렇게 놓으면. 그럼 부모들은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쪽돌이 썼다 간다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그냥 나이 드신 엄마들은 막 절대 말렸지만은 그래도 신여성들은 그 가루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링군이 뭐도 머리다 올리는 거 그런 거를 좀 했었어요. 그때는 쌀 한 말 갖다 주고 할 때니까 쌀 한 말 갖다 주고 막 파마를 한다고 나중에는요 줄을 쓰고 그냥 나 좀 해주세요, 니 좀 해주세요, 내 돈은 돈이 아니냐, 니 돈은 돈이냐 이렇게 이제 그 파마가 유행되니까 그렇게들 몰려들었었어요. 낯설기만 하던 서양 노래도 차츰 익숙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방 직후 철도는 월난민과 귀환자, 떠나는 일본인 등으로 이용객이 폭주하고 있었다. 그 창문으로도 이렇게 올라타고, 그리고 창문으로도 이렇게 올라타서 이게 그 천장 위도 그냥 올라타고, 근데 기관차에도 막 사람이 올라타고 살라면 그 기관차에도 뭐시 매달려가고 뭐시 저거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얼굴이 깜대가 되고 뭐 스티미한테 뭐시 연기를 쐬고 저거니까. 그러면 뭐 그냥 이제 뭐 오시고 뭐 깜내가 되고 뭐시라서 그 기관차 꼭대기다 화차 꼭대기 저거면은 그 뭐 이 석탄째 날라오는 것이 눈에 들어가고 눈물을 흘리고 저거 하면서 그냥 참 별별 멋이 관계가 다 많죠. 당시 철도는 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지만 70%를 장악하던 일본인들이 빠져나간 채 30%의 한국인들로 겨우 꾸려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신참기관사 이순복은 미군정에 의해 운전사령자로 발령을 받는다. 지방청 사령실이라고 하는 것이 열차 운전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시 그 한두 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서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흉내는 내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오랜 동안의 경험을 참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미숙한 점이 하나둘이 자꾸만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열차들의 안전한 소통을 위해 운행표를 짜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인 중엔 그 일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 입장에서 오는 열차하고 가는 열차가 이 정거장에서 교행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 한 개 열차가 5분일 것 같으면 이 열차가 오는 곳에 5분 와서 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5분만 늦었다면 또 5분 왔으면 되지만은 이게 차츰차츰 늦으면 뭐 10분, 20분, 30분 늦을 적에는 이것이 과연 이것이 입장에서 오는 열차고 어느 정도에서 교행을 시켜야 하느냐. 또 이 열차가 지금 늦어가는데 이 열차는 제대로니까 이 열차를 어디서 붙잡아야 무엇을 가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다. 사람들은 철도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철도 운행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곳곳에서 업무 미숙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조선 차량 주식회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기차를 만들 재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기차를 만드는 것이 주 업무인 이 회사에서 열차의 설계 도면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이제 분야의 책임자는 일본 놈들이 맡아가지고 하다가 한국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저거 갖다 놔라 여거 갖다 놔라 하면 그것만 하다가 배란간에 그걸 자기네들이 실행을 해야 되니 그건 도면을 봐야 된단 말이야. 도면을 보니까 도면을 볼 줄 모르니까 이 물건을 갖다 어디다 붙여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작업반장이던 김명식은 도면을 읽을 줄 알았다. 그는 작업반장을 하면서부터 일본인들 어깨너머로 조금씩 도면을 배워뒀던 것이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딱 가지고 글선 이렇게 갖다 놓고 도면을 이렇게 놓고 딱 보면 이제 우리가 날려다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저기 붙을 거다 저기 비거든. 그리고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그 책상에 놓은 그 도면을 조금씩 봤단 말이야. 아, 저 재료는 저기 붙은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래되니까 습득을 했죠. 미 군정에서 새로운 지배인이 오자 김명식은 도면을 읽을 줄 안다는 이유로 객화차 공장 책임자로 한달음에 승진했다. 나도 직장의 책임자가 되니까 몇백 명의 책임자가 되니까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나지 않아. 기차 같은 건 결국 우리나라의 동맥인데 하나만 잘못해가지고 기차에 굴러가다가 잘못되면 사람 죽는 거 아니냐고. 그때 아주 참 겁이 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거 일이 되거나 저녁이면은 낮에는 그 사람들 지휘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저녁이면은 도면을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아주 맹문이면 가지고 와도 안 되지. 그래도 조금 아니까 도면을 전부 들여다보고서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하고 그 이튿날 작업할 거를 집에서 전부 만들어가지고 나가죠. 그러나 그들이 과연 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여전히 미지수였다. (9월) 중순으로 접어들자 학교들이 저마다 개학을 했다. 울산 성동학교의 정제도는 출석부부터 바꿨다. 해방 될 때까지는 출석부가 참 일본말이에요. 일본 성으로 일본 이름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우선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것보다 거칠 거 아니야. 선생님들 나오면 이제 우선 그런 것부터 교과서 안 오면은 그거 안 오다가 놓을 수 없으니까. 박만순. 네. 김종철. 네. 박순우. 네. 그러나 아이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자신의 한글 이름이 우습고 어색할 뿐이었다. 유수정. 네. 출석부를 우리말로 처음 부르니까 애들이 막 웃었다고. 웃었지. 그래 웃을 수밖에. 내가 어제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일본말로 불렀는데 이제 우리말로 부르니까 안 듣던 얘기라. 말이야. 안 듣던 말이니까 웃을 거 아니야 애들이. 우습지 그게. 니은은 일본 말로는 익숙하게 말해왔지만 우리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말들도 많았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글 용어부터 새로 만들어가야 했다. 차려 쉬어. 근데 그때는 일제시대는 기어스케 야스메 그랬는데 여기 그대로 그냥 그 기어스케를 한자 그대로 가도 기착. 처음에는 없었으니까 뭐 차려란 말도 없었거든요. 기착부터 그렇게 했지. 차려는 뭐 처음에는 몰랐지.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니라 안 만들었었지. 나중에 만들었지. 이게 기착 그랬다고 처음에는.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해방 직후 한국 사회는 그 전체가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였고 모든 것이 결핍된 시대였다. 해방 이듬해 북한 사회의 사회주의 개혁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으로 내려왔다. 46년 3월 그 월남민 속엔 22살의 동용하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남한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저쪽에서 내려온 목적은 단지 서울에 가면은 그저 야간 되게도 대학 졸업 맞고 그리고 또 이제 제주로 결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떠날 때에 혼자 그냥 떠난 거예요. 그때 혈혈단신의 동용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영어 문법책 한 권이었다. 그러나 감시가 삼엄했다. 길목마다 소련군과 인민군이 월남민들을 조사했다. 거기서 가지고 떠난 건 영어책 하나는 가지고 떠났어요. 네, 우리 고등문법 그 호소 일본 사람 호소에가 쓴 고등문법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가져오다가 그 강에다 버렸어요. 왜냐면 조사를 받을 때 그것이 나오면은 불리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조사 받을 때 그때 버렸어요. 가까스로 38선을 넘어 미군을 만난 것은 동두천 근처에서였다. 이때 그는 미국인과 최초의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저 How do you do? 그 얘기는 뭐 못하죠. 응? 그리고 How do you do?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건 몇 살입니까? 그걸 물었는데 그때 난 우물우물했어요. 잘 안 나오니까 갑자기 안 나오니까 그저 우물우물하고 그 정도예요. 미군은 월남민들에게 우선 DDT부터 살포했다. 동용하에게도 DDT 세례가 퍼부어졌다. 그러나 미군은 이 서툰 영어를 하는 청년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여줬다. 그때 한참 겨우 넘어왔으니까 그 사람 한 말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주면서 프레젠터 하면 그래 뭐 for you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여기서 땡큐라면 그때도 아니까 베리마치라면 몰랐어요. 땡큐 하고서 여기 바다에 없고 그냥 인천에 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말에 앞으로 조금만 더 영어로 공부를 하면은 아마 우리 정부가 필요할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기억은 나요. 영어로서 이제 그렇게 Maybe we need you later on. 그건 지금도 내 기억하고 있어요. 생애 최초 미군과의 조우. 그때 처음 써먹은 영어는 이후 동용하의 인생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동용하가 미군과 첫 대면을 하던 그 무렵 서대문 감리신학교에는 동용하와 마찬가지로 영어가 중요했던 한국인 청년들이 있었다.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divisions of the army. The army is 미 divided 군정이 만든 군사 영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던 한국인 학병들이었다. smallest division to the largest division. 이때 24살의 청년 백남곤도 3개월 영어 과정을 마쳐가고 있었다. Smallest division of the army is a squad. 앞으로 가 호마치 또 뒤로가 뒤돌아 마치 단 레프트 단 라프트 레프트 단 라이트 뭐 이런 식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한 영어도 이제 간단한 영어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영어 배우고 그런 게 이제 군사처럼 이제 군사통을 예를 들면 뭐 attention please 바트로 총 attention 바트로 총뭐 레디 아디스 열중시어 attention 차렷 이런 이제 그걸 배우고 또 이제 일반 영어도 좀 배웠지요. 그 주로 이제 군사 영어니까 군사 영어 이제 분대는 스쿼드, 소대는 부튼, 중대는 컴퍼니, 대대는 바타리앙, 연대는 레지멘트, 사단은 디비전, 근데 군단은 코, 또 군은 아미,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한 게 가르치고 그랬죠. 백남곤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군 소위였다.
일제말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장교가 되려고 예비사관학교를 지원했다. 나는 와저 사관학교 가려고 시험을 봤냐면 졸병으로 갈 것 같으면 남방에 배 안에서 태평양 고깃밥이 될 것 같아요. 예비사관학교 가면 최소한 6개월 동안은 그 훈련에 3개월, 9개월은 생명 연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 거는 예비사관학교 가야 되겠다. 6개월간 훈련을 받고 일본군 장교가 된 그는 1945년 4월 제주도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4개월 후 일제가 패망했다. 뭐 어떡하나요, 그죠? 그런 하에 정부가 뭐 얘기 들어와. 이 한국 장교는 말이야. 잘못하면 없어진다. 그런 생각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썼죠. 에이, 이양 죽을 바야. 근데 한번 해보자. 절 죽여주십시오. 그 군도 가서 연단장에 목을 쳐주시오. 그랬거든. 설마 나 죽이겠나? 일본 사람들은 그 정신 상태를 보거든. 그렇게 하면 역으로 하면 꼭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단장이 그러니까 너 정신 상태 좋아. 내일 단장에 출장 명령되던 게 서울 가가지고 소련군이 온 그 행동한 거 정부 수집에 오라. 그 돈 1,000원을 줍시오. 1,000원이면 지금 아마 그때 월급이 100원인께로 한 10개월 월급이죠. 그거 좀 갔다 오라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살았구나. 살았구나. 에이, 이제 36개 노력 36개 해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그저 민간선 배 타고 목포 와가지고. 목포에 잠시 머물다 서울로 오자 징병 갔던 학병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었다. 백남고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학병단을 조직하고 미군정청의 군사 담당자를 만났다. 중앙청에 203호에 그 미 국방부장실이 있어요. 미 국방부 군정 국방. 그가 방문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병을 항상 중요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 군대에 생긴다. 또 학병을 많이 기용한다. 그 12월 1일부터 군사영어학교가 생길 테니 너 그거 들어가라. 미 군정은 과거 만주군과 일본군 출신 장교들을 군사 영어학교에 모아놓고 3개월 과정의 미국식 재교육을 시켰다. 백남곤도 그렇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인천의 친척집에 머물고 있던 동용하는 통역관 시험에 응시했다. Charge. 가져온 네네. 돈도 바닥난 네네. 데다 대학에 가자니 우선 취직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시험 문제 나는 게 났는데 단어를 한 20개 정도인데 내가 4개는 못 썼어요. 내가 무슨 단어 못 썼는데 한 가지 기억이 난 건 체어란 그 의자라는 걸 그걸 못 쓰고 가만 4단어는 못 썼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보기에는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컴버세이션 테스트는 조금 있으니까 조금 하니까 그때야 뭐 영어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잖아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면 그런 거 하니까 뭐 당장 그냥 인터프레터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취직을 시켜줘요. 동용하는 인천을 거쳐 서울의 미 제24군단 특별부대에 자리 잡았다. 그는 미군 보급장교와 동행해 통나무를 수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로써 동용하는 당시 떠오르는 신종 직업인 통역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웃과 아가 만나면 다가 돼요. 영어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그때 한쪽에서는 우리말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무엇보다 곤란한 것은 교사들 가운데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한글을 몰라요. 일제시대에 배운 일도 없고 또 이렇게 쓴 일도 없고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이 나한테 한글 강의를 듣고 그리고 자기 반에 가서 애들한테 가르쳤다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맞춤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글을 아는 사람이 하도 없다 보니 정제도는 그 일대 학교들의 교장들을 모두 모아서 한글 맞춤법을 가르쳤다.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누나 등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급날에 꼭 교장한테 모이거든 군에.
그러면은 거 가서 교장한테 강의를 해요, 내가. 예? 그러면은 그 교장한테 가서 이제 학교 가서 강의를 해요. 내 강의 듣고 가서 전달 강습을 하는 거죠. 조선 차량 주식회사에서는 직장장이 된 김명식이 우리 손으로 기차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지금 객차를 하나 만들려면 내가 보기에는 요만한 거 꺼지면 5천 한 700가지가 들어가요. 객차 하나 만들어내자면 조금 더 들어가요. 전기 담아 꺼지 하자면 한 7,000가지가 배송돼요. 근데 딱 혼자 나면 혼자 할 수는 없거든. 그 밑에 종업원들을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지휘를 해야 되는 거야. 지휘에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도면을 조금 미스를 내는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죄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문제 안타깝죠. 김명식은 밤잠을 줄여가며 기차 제작에 매달렸지만 기술 미숙으로 제대로 된 기차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든 기차는 교통부에 납품했는데 시운전을 해서 이상이 없어야만 차량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적어도 한 달에 서너 대는 출고가 돼야만 공장 운영이 될 수 있었지만 번번이 불량이 발생했다. 이 차려는 것이 똑바른 데만 가는 게 아니거든. 마음대로 가는 거든. 조금만 중량이 잘못 실리면 돌아갈 때는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량이 반듯해야 되는 거야. 삐뚤어져 갔다고 막 고치지는 못해. 바꾸기 같은 거 조금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고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바꾸기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고 하고 전 속도로 굴러가면 넘어간다고 하게 되니까 그걸 잘라야 돼. 그거에 아주 내가 만약에 하나 저기서 말이야 차를 지금 내보내면 저거 교통부에 바치면 얼마가 와서 종업원들이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서 자르게 돼서 파쇄로 갈 때는 견뎌 나갔습니까? 못 견뎌 나죠. 그 심정이 되는데 못 견뎌. 당장 관둬야죠. 관뒀더랬어요. 몇 번이나 관둘지 몰라요. 고전하기로는 운전사량자가 된 이순복도 마찬가지였다. 열차 운행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신호체계도 그 자동 신호체계 같은 것이 일본 사람들이 그 기술 가지고 하던 것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자동 신호체제를 경부선이 서울 대전 간 자동 폐색 신호로 해서 이제 그 열차가 가면서 자동적으로 궤도 회로를 밟고 그러면 신호가 빨리 되고 노래이 되고 파래이 되는데 이제 그것이 그 기계 작동이 고장 날 것 같으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니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드무니까 금방 고장 날지 금방 정신이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열차 사고가 가끔가다 나요. 사실 당시의 철도에서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었다. 해방 직후에 이제 또 영등포에 가서 저녁에 통근 열차가 큰 사고를 났죠. 그것도 역시 나오는 차량하고 들어가는 차량하고가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 이제 나오는 차량은 신호를 봤다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차량도 신호를 보고 들어갔다고 하면서 저희 그러니까 신호가 차고 현실이 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열차의 중간을 콱 들이받아서 그 학생들 통근 차도를 할 것 없이 그때 그 뭐 엄청난 희생자가 많이 났죠. 영등포에 가서 발굴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뭐냐고 뭐 언론 자유가 없고 무엇이도 없고 하니까대로 대부분 통제가 되고 해서라면 별로 이제 일반 민간에게는 모르고 그랬지만은 엄격하게 보도 통제가 돼서 신문에 난 것은 고작 1단짜리 몇 개뿐. 실제로는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객차위 아니십니까? 객차가 있는 것도면 여기 객차 위로 기관차가 올라갔다니까요. 기관차 올라가지고 지나갔으니까 그 세 대인가 네 대가 뒤로 올라갔거든요. 지나갔거든요. 지나갔으니까 거의 전부 다 밑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갔으니까 그 밑에 사람이 그거 어떻게 삽니까? 기관차가 지나갔으니까. 다 죽었죠, 뭐. 뭐, 전부 다 사람 죽으면, 뭐, 풀다리 떨어지지 나고 사람이 그냥 죽으면, 벌겋게 뭐 피우고 해놔는 것도, 완전 죽지를 안 해가지고 말입니다. 살리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 뭐 참으로 눈 뜨고 못 본다 하는 거 그런 걸 거야 아마. 가만히 깔고 이제 또 가만히를 듣고 이래 죽은 사람들이 쫙 누워 있는 거 이것도 처참한 데다가 더 처참한 거는 이 차가 이래 둘이 이 충돌했는 부분이 이만하던 차가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끼 있던 사람이 앉은 채, 누운 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죽어가지고 이래요. 서가지고 있어요. 끼 있는 차 안에서. 내가 이때까지 본 가장 처참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거지 싶어요. 그 16군 안에서 중간에서 이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한 50명 가까이 죽었어요. 지식에서. 그 군 안에서 석탄으로 기운이 모자라니까 차가 안 가는 줄 알고 석탄은 자꾸 떼고 하니까 그 석탄 연기가 그냥 가스 저기에 가서 지식에서 그래서 뭐냐 죽었다. 당시 이 사고들은 단순한 열차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혼란의 시기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했다. 미 군정은 46년 1월 국방경비대를 창설했다. 이때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119명이 전원 장교로 임관됐다. 군사영어학교에 A반, B반, C반이 있습니다. A반은 영어 잘하는 사람, B반은 좀 못하는 사람, C반은 아직 잘 못하는 사람. 나는 B반인데 거기서 이제 있다가 한 달, 서너 달 있다가 이제 1946년 정월 15일부로 군대가 생겼어요. 국방경비대가. 그때 이제 A반에 영어 잘하는 사람은 전부 이제 지방으로 발령나 소위로 하고 우리는 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이제 태능에 옮겨가지고 교육을 받고 3월 23일부로 육군 소위돼가지고 46년 3월 23일 미 군정은 영어 수업을 완료한 백남권에게 소위 계급장을 달아줬다. 일본군 견습사관이던 그가 한국 국방경비대 소위가 된 것이다. 국방경비대 군정 미 군정에서 계급 다 줬어요. 국방경비대에서 국방경비대 소위 중위 대령 다 줬어요. 그 계급장도 없어가지고 순사 모자 단체 있잖아요. 거기 하나가 소위고 주가 중이고 그랬다고. 옷도 일본 군대 거, 신도 일본 군대 거, 총도 일본 군대 총. 그거 같이 채무셨다고. 나중에 이제 M1 가병이 나왔지요. 아이고. 육군 소위가 된 백남권은 이후 강릉 10연대의 연대장으로 발령받았다. 한편 미군 24군단 통역관으로 일하던 동용하는 목재 반입을 맡은 미군 중위를 따라다니며 목재상과 중위 사이에서 통역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근데 그 나무를 실어 나를 때에 허스란 업자가 있어요. 근데 요 중위하고 내가 중위하고 나무 싣고 이제 차 15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중위를 이제 초대해요. 초대하는 게 어디에 초대하는가 하면 지금 말하면은 명동인데 그때 명동 옛날에 장충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장충각은 기생집이었다. 떡거머리 순진한 총각 동용하가 난생 처음 기생 파티에 간 것이었다. 그 사람이 돈가방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 사람한테도 좀 배워주고 자랑하고 이제 그러고. 미군 중위한테 그 돈가방에서 돈을 좀 줬나요? 예, 중위하에 근데 그 업자가 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업자하고 그저 기생 같이 나간 거 보고 난 나대로 오고 그렇게 했으니까 좋겠죠 아마. 근데 이 정보업자가 그 미국 사람 매수하려면 그래도 그 사람 영어를 못하니까 자네가 아마 앞으로 대학을 가려고 그러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돼.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없이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쓸데없어.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지 매수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난 저때 이런 사람한테 매수당하면 소령 밑에 중이니까 소령한테 그 말을 하면 난 거기서 파면당하면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기 난 뭐 그런 것도 받지도 않고 그때 말이야 내가 나이 좀 많고 실제 돈이란 거 알고 그랬다면은 그 사람하고 처럼 했으면 돈 벌었죠. 당시 미군 부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권을 의미했다. 미군 부대 주변에는 이권을 노리고 접근하는 몰입배가 많았다. 때문에 주둔군 사령관 하진은 미국인과 한국인들 간의 교류를 금지하기까지 했다. And he was afraid of the Korean who would be trying to influence American policies or decisions with regard to contracts or other things to make money, make ill-gotten money as a consequence. 그런 검은 돈과 부정에 깊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통역이었다.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돈과 권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사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벼랑간에 구지가 재벌되고 그랬죠. 말 한마디 잘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 벼락부자 된 사람, 그냥 수단이 있는 사람이 했죠. 실력 있는 사람도 했지만은 수단 있는 사람 아니면 그것도 또 못해요. 그러나 통역도 통역 나름이었다. 당시 미군 부대 통역은 순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동용하의 경우 최하위급에 속했다. 대부분 대학 나오고 미국에 친척이 돼가지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통역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인류 통역도 그 그레이드가 있으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 돈 많이 벌었죠. 군정화에. 백남고는 국방경비대의 제10연대장이 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미 군정청에 의해 국방부 초대 인사국장으로 발탁된다. 이후 백남고를 비롯한 군사영어학교 출신 장교 119명은 우리 군 요직에 두루 자리를 잡았고 대한민국 건군의 주역이 된다. 해방 공간에서 영어는 가장 강력한 생존수단이자 출세 관문으로 인식됐다. 한국 사회에 영어를 배워 기회를 얻으려는 인식이 열풍처럼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그 대신 그때 당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에 미국에 좀 갔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요. 나처럼 이런 집 안 사죠. 미국 가서 빌딩 가지고 저런지도 모르지. 예, 나는 찬스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와이프나 우리 아들한테 항상 욕먹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정직하기 때문에 3대가 고생한다고.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았다. 한글 교사 정제도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자기 손으로 교재를 만들기 시작한다. 우리말 문법책 한 권을 하나의 일람표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이제 그 문법 우리말 말본인데요. 여기서부터 요 대목이 이제 우리 그 말본 문법의 품사를 일람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제 이름씨라는 게 지금은 명사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름씨라고 그랬어요. 이름씨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한눈으로 보게 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꾸 넘기가 좋아요. 넘기가 좋아서 얘기했다고. 근데 너무 길어요. 6m 30cm인가 그렇게 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아주 자기 방을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장 책상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이걸 그리고 또
그린 걸 붙여놓고 봐야 되니까 그 벽에 이제 붙이고 그렇게 해서 나를 참 그 교장에 도와주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좁은 데서는 안 된다 이게. 일개 신참 교사에게 기꺼이 교장실을 내줄 만큼 우리말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의 열망은 뜨거웠다. 그 지방에서는 그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한 존재였다고요. 시골 사람들한테 무슨 맞춤법이니 그런 것은 또 안 되잖아요. 적어도 교원들 같은 몰라도 마을 사람들은 안 되니까 이바구 선생이 된 거예요. 이바구 선생이. 예. 주로 이야기를 해줘요. 아, 우리나라에 단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종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이태자도 있었습니다 하고 그때 우리나라 이런 나라였다고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말이 통해서 이제 내 말을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 시기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민족 재발견, 자기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관차 불량으로 몇 번이나 사표를 썼던 김명식은 공장으로 되돌아왔고 기술을 연마했다. 당신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된다. 그러나 현재는 조선차량 주식회사는 객차 화차 만드는 데 당신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다. 또 한국의 전체가 봐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마해서 조금 이제 기술을 좀 연마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서너 달 하니까 완전히 됐어요. 완전히 자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해방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기관차가 여기서 시운전을 했어요.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인천 조선차량 주식회사에서는 드디어 한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첫 기관차가 탄생했다. 처음에 그 기관차가 나갈 때 아까 가보였지만 조선차량과 그 관사가 있었다는데 그 앞에 철술이 나서 저리 가야 되거든. 그 부인들까지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성벽을 치고 말이야. 우리 조선이 이제 처음으로 기차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맹구로 굴러나가는 게 조선 천지의 처음이다 하는 걸 볼 적에 몇 시에 몇 시를 거기 통과한다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와구성을 오는데 나는 거기서 이제 지휘를 하고 간격이라는 게 말할 수 없어. 그 이제 해방돼가지고 그 라디오를 듣고서 간격하고 그건 우리 전체의 간격이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차가 나가는데 그렇게 환영한다고 하는 그 간격은 그게 더 크더라. 그게 더 크더라. 여기 자신감이 생기고. 더딘 걸음이지만 열차 운행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용케 그 혼란기를 참 벗어나갔다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애국심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일본 사람들한테서 해방을 대신이 우리 손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라고 할까 이것을 그래도 발휘하지 않았느냐.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부터 사람들은 조금씩 새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You see the poor old men, they must have been 60 years old, and they had the A-frames with the big logs on their back and that type of thing. And then when we walked through that, I think it was Apsan Mountain, we went past the rice fields, and they were all working real hard in there, and they all worked very hard.
even in spite of that, when you see that we're kind of withdrawn, there was still the effort to be nice and smile and get along. 그 한 사람 한 사람,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은 그들이 우리 역사의 시작을 만들었던 것이다.